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화요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여 일주일째 1,000명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현 상황이 이어지면 8월 중순에는 하루 확진자가 2,300명대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화이자 백신에 대한 부스터샷 3차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화이자 측은 오늘 미국 보건당국과 3차 접종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추가 접종 필요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보다 5.1% 인상된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사가 격차를 줄이지 못해 공익위원이 제시한 절충안이 채택됐는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은 무산됐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합의했지만 야당 내부의 반발로 합의는 100분 만에 백지화됐습니다. 여야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정부의 2차 추경안 심사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의 구금에 항의하는 시위와 함께 폭동과 약탈이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과 교민들의 피해도 잇따르는 가운데 동남부 더빈에 위치한 LG 공장은 폭도들의 습격과 방화로 공장이 전소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이 33도, 대구는 35도까지 치솟는 등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 현상도 당분간 계속되고 곳곳에 소나기도 지날 전망입니다. 어제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됐죠. 오후 6시부터 2인 모임만 허용되자 곳곳에서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어제 오후 9시까지 1,007명이 나와서 일주일 연속 1,000명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갑작스럽게 4단계로 됐으니까 오늘 근무 때문에 나왔는데 조퇴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진짜 더 심각하지. 어제만 해도 좀 이제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벌써 점심부터 없잖아요. 수리 모델링을 분석해본 결과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8월 중순에 2,300여 명까지 증가한 후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첫날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모임은 금지됐고 집회와 행사 역시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장도 친족을 제외한 일반인의 방문이 금지됐고 일부 수도권 골프장은 오후 6시 이후에도 2인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꼼수 영업을 홍보하다가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습니다. 고강도 거리두기가 이미 예고됐었지만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00명, 엿새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주말이라 검사 건수가 약 3,000건 줄었지만 확진자 수는 224명 감소한 데 그쳐 양성률도 이틀 연속 6%대를 웃돌았습니다.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이 30%를 넘어 얼마나 많은 감염이 현재 진행 중인지 파악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특히 전파성이 강한 델타 변이 검출률이 한 달 만에 25%까지 치솟아 방역망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2주간 사회적 멈춤을 강화하는 것뿐입니다. 고강도 거리두기로 유행이 통제되면 8월 말부턴 하루 확진자가 600명대로 감소할 것이란 방역당국의 말이 온종일 귓가에 울리는 하루였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서울 도심은 말 그대로 멈춤 상태였습니다. 사실상 야간 통행 금지라는 표현이 딱 맞게 적막감이 맴돌 정도였는데요. 강재묵 기자가 어젯밤 도심 곳곳을 다녀왔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첫날. 버스 정류장엔 퇴근길 시민들이 북적입니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면서 곧장 집으로 향하는 겁니다. 하루에 1,000명씩 나와서 불안합니다. 아무래도 좀 빨리 퇴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평소 같으면 저녁 손님으로 가득 찼을 음식점과 술집도 한산한 모습입니다. 3인 이상 집합 금지가 되면서 매출이 솔직히 말해서 반의 반토막이 지금 거의 날 상황이거든요. 있던 예약도 다 취소되고. 밤 공기를 쐬는 사람들이 몰렸던 청계천 역시 오가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과 드문드문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전부였습니다. 오후 10시로 식당이 문을 닫으면 시민들이 몰렸던 경의선 숲길공원 역시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2명 이상이 아니더라도 이곳 공원 일대에서 음주가 불가능해집니다. 야외 음주 단속이 진행됐지만 거리엔 오가는 사람만 있을 뿐 술을 마시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후 6시 이후 일상이 사실상 멈춤 상태에 들어가면서 늦은 밤 서울 곳곳엔 적막감만 흘렀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또 고개 숙인 문재인 대통령이 짧고 굵게란 말을 4번이나 반복하며 이 조기 상황 타개를 강조했습니다. 이 정부와 지자체의 협조도 당부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층 조기 접종을 위한 백신 100만 회분 추가 배정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은 송주영 기자가 전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 당일 특별 방역점검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 조치를 취한 배경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방역에 대한 긴장을 최고로 높여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란 점도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활동력이 높은 청장년층 중심으로 동시자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확산세 차단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더욱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어느 때보다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때라며 동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층 조기 접종을 위한 100만 회분 추가 배정과 4단계 적용 2주간 민간 의료기관 무료 검사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선별검사소를 확충해서 늘어난 검사 수요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자율접종령 백신 배정 시 현재 4단계와 1단계 지역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데 가중치를 달라고 요청했고, 정 청장은 300만 명분의 지자체 자율접종 물량 공급 때 수도권에 우선 배정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무란 방역기획관 책임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청와대는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 말로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인구 300만인 인천시는 거리두기 4단계 첫날인 어제 홍역을 치렀습니다. 이 시 공무원 3명이 동시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직원 2,100여 명이 출근하지 못하고 전수검사를 받은 건데요. 사실상 셧다운 상태가 됐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9시가 넘었는데도 사무실이 텅 비었습니다. 기자실 등 외부인이 드나드는 일부 사무실은 임시 폐쇄됐습니다. 공무원 3명이 동시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시 청사입니다. 인천시가 9월동 청사로 출근하는 직원 2,100여 명의 전수검사를 결정하면서 하루 동안 사실상 시청 업무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선별검사소는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시청 근처 보건소는 오전 10시도 안 됐는데 오전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그동안 소규모 진단검사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2,000명이 넘는 시청 직원들의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 확산할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주 정기 인사로 직원들끼리의 접촉이 평소보다 늘었고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전 각종 회의와 행사도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접촉자가 많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어제 오전 0시부터 55세에서 59세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는데 이 예약자가 몰리며 사이트가 먹통이 됐습니다. 새벽 시간 예약 대상자들이 혼선을 빚었는데요. 급기야 오후 3시 반쯤 백신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며 사전 예약이 마감됐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동시 접속자만 80만 명에 예상 대기 시간은 무려 13,000분. 어제 새벽 3시쯤 질병관리청 백신 접종 사전 예약 사이트의 안내 화면입니다. 오전 0시부터 시작된 만 55세에서 59세 모더나 백신 사전 예약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사이트가 먹통이 된 겁니다. 일찌감치 예약을 하려던 사람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12시 전부터 사실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예 화면이 먹통이 되어버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성공했던 시각이 새벽 4시 한 10분쯤. 급기야 방역당국은 백신 보유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며 접수 첫날인 어제 오후 3시 반쯤 사전 예약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에 추가 예약을 받겠다고 밝혔지만 백신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8월 7일까지의 접종 일정 중에 사전 예약 물량인 185만 명이 예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공급 일정이 확정된 물량에 대한 예약을 일시 마감을 한 상태이고요. 백신 접종 예약 사이트 접속이 장애를 빚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됐던 민방위와 예비역 대상 얀센 백신 예약과 교직원 38만 명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예약 모두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홈페이지가 다운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이스라엘이 면역력이 취약한 성인에게 백신을 추가 접종하는 부스터샷을 승인했습니다. 전 세계 첫 사례인데요. 세계보건기구는 백신이 부족하다며 각국의 부스터샷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병원. 4년 전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한 여성이 백신을 접종받고 있습니다. 화이자 2회 접종에 이은 세 번째 추가 접종, 부스터샷입니다. And the vaccine it gave me a chance to continue and be healthy. And I'm thankful to the doctors here and all the staff.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부스터샷을 승인했습니다. 장기 이식이나 항암 치료를 받아 면역력이 약해진 성인을 대상으로 2회차 접종 후 8주 후에 접종합니다. The third vaccination and we are hoping this will enable us to return to as normal life as we can be at this time and especially protect our patients. 한 달 전 10명 미만에 불과했던 하루 확진자가 델타 변이 확산으로 400~500명대에 이르자 내린 조치입니다. 이스라엘 보건당국은 일반 국민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이자가 부스터샷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미 식품의약국 FDA와 면담을 예고한 상황. 세계보건기구 WHO는 많은 나라에 백신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다며 부스터샷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We're in the midst of a growing two-track pandemic where the haves and have-nots within and between countries are increasingly divergent. 부스터샷이 백신 부족 국가의 분노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WHO는 또 부스터샷 필요성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중입니다. 여야 당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전격 합의했다가 국민의힘이 정정 발표를 하면서 100분 만에 번복됐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차 추경안 심사도 혼란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6시 반부터 배석자 없이 진행된 여야 당대표의 만찬 회동. 양당 대표는 약 1시간 15분가량의 회동 끝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대표께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데 공감대를 이루신 것 같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를 오늘 합의를 하신 것 같고요. 합의가 나오자 당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했던 국민의힘 내부에선 당대표의 독단적 결정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 원내 지도부는 이 대표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합의는 100분 만에 뒤집어졌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남는 재원이 있을 경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정부와 논의 없이 여야 대표가 재난지원금에 대한 합의와 번복을 이어가면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회의 2차 추경안 심사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어제부터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에 막이 올랐습니다. 첫날만 7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는데요. 어떤 후보가 등록일 첫날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을까요?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240일 앞두고 시작된 중앙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일 첫날. 더불어민주당 본경선에 오른 후보 중에서는 정세균 전 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차례로 등록 신청을 마쳤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많이 오셨어요? 네, 한 5분 정도.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여야 유력 후보 중 가장 먼저 등록을 신청했고 유승민 전 대표도 대리인을 통해 신청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일념은 변함이 없습니다. 현직 도지사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는 사퇴 시기에 따라 등록 계획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기호와 토론의 발언 순서까지 확정하며 본경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경선 연기가 없는 한 다음 달부터 11번의 권역별 순회 경선을 진행한 뒤 9월 초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2차례 컷오프 방식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경선 룰과 일정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가까스로 봉합됐던 경선 연기론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본경선을 미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건데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번엔 한 발 물러섰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또다시 경선 연기론이 제기됐습니다. 박용진 의원 등 5명의 후보가 경선 연기를 요구하자 원칙대로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상황이라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지사도 당 지도부 판단에 맡기겠다며 한 걸음 물러섰는데 송영길 대표는 2주간 거리두기 성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선관위도 어제 본경선 후보 캠프와 첫 회의를 가졌는데 이후 매주 경선 일정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2주간의 4단계 거리두기 성과를 보고 경선 일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면 그 뒤에 하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안의 검증 범위를 두고 후보 간 의견차도 벌어졌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무 관계도 없는 시절에 그 얘기는 사실은 그거는 후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영역 아니냐. 이에 대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재산 형성 과정과 학사 업무 의혹에 답을 해야 한다며 대선 후보 가족이라도 검증에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약 5.1%,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0,000원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440원, 약 5.1% 인상됐습니다. 현 정부 초기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얼어붙었던 상승폭이 다시 소폭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더불어 이 경제사회적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그 노력을 경주하는데 이 정도가 아마 최선의 방안이 아니었는가. 공익위원들이 제안한 9,160원 안에 노사 양측 위원들이 기권표를 던지고 회의장을 떠나면서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최종 가결됐습니다. 사용자 위원 측은 현실과 맞지 않는 수준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입니다. 노동자 위원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이 깨졌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에 근접하는 안은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 고문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그 목소리가 여전히 외면당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통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잠정 결론 났지만 노사 모두 크게 반발하면서 후폭풍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군함도에서 강제 노동은 없었다고 왜곡해오던 일본이 유네스코의 강력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유네스코의 이런 반응은 상당히 이례적인데 일본은 올림픽을 열흘 남짓 앞두고 자존심을 크게 구기게 됐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문을 연 산업유산정보센터. 개관 당시부터 논란이 시끄러웠습니다.
메이지 시대 산업 발전을 미화할 뿐 한국인의 강제 노역에 대한 내용은 빠진 탓입니다. 되려 조선인 차별은 없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희생자를 기리는 전시물을 만들겠다는 6년 전의 약속은 처음부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18년 유네스코가 당사국인 한국과 대화하라며 보낸 권고도 무시됐습니다. 유네스코는 결국 지난달 직접 전시관을 점검하고 일본에 엄중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면서 전시 내용을 보완해 내년 말까지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일본 측에 요구했습니다. 우리 측 외교 관계자는 약속을 이행했다는 일본의 주장이 틀렸음을 국제사회가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유네스코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모 검사를 그제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언론인 2명을 추가로 입건하면서 김 씨와 함께 입건된 인물은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지 18일 만인 그제 이모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이 검사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명품 시계와 수산물, 자녀 학원비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전 바꾼 것으로 확인된 이 검사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묵비권을 행사 중인 김 씨의 휴대전화 속 정보를 파악 중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대가성 여부 규명이 수사의 핵심인 가운데 경찰은 이 검사의 재소환 여부도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언론인 2명도 추가로 입건됐습니다. 이 중 1명은 김 씨에게 이강덕 포항시장을 소개해준 인물로 현재까지 입건된 인물은 김 씨를 포함해 총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경찰은 김 씨가 사립대전 이사장 A씨와 이 검사의 골프 회동을 주선한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규준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의 구금으로 촉발된 폭동이 전국으로 번지면서 군부대가 긴급 배치됐습니다. 현재 6명이 사망하고 200여 명이 체포되는데 동부 지역에 있는 LG전자 등 우리 기업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백 명이 쇼핑몰을 드나들며 정신없이 짐을 실어 나르고 경찰들은 이들을 향해 고무탄을 발사합니다. 시내 상점 유리창들이 모두 깨져 있고 사람들이 물건들을 훔쳐 달아납니다. 경찰이 시민들을 내쫓으려고 해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약탈 행위는 계속됩니다. Okwenzakele namhlanje baba kubuhlungu kakhulu ngoba lana sondla abantwana bethu. Uyakwazi sibhadala abantwana i-school fees ama-transport. So manje mase kunje sobhadalela abantwana ngani? Ufika uthole kuso. usale nje ngale umbrella le yami. 남아프리카 공화국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이 법정 모독 혐의로 15개월형을 받고 수감되면서 폭력 시위와 약탈이 나흘째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마 전 대통령의 고향인 콰줄루 나탈주에서 지난 9일부터 처음 시작된 폭력 시위가 경제 중심지인 요하네스버그 등 다른 지역으로도 번지고 있는 겁니다. of going to jail for my beliefs. It will not be for the first time. I will be a prisoner of conscience. 지금까지 총 6명이 사망했고 20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남부 항구 도시 더반에 LG전자 공장이 불타는 등 우리 교민들의 피해도 큰 상황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더 이상의 약탈을 막기 위해 군부대까지 투입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상위 2%는 공시가격으로는 11억 원, 시세로는 15억 7천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커트라인이 다른 아파트의 추가 상승선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서울 아현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114제곱미터의 올해 공시가격은 11억 2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규정한 올해 주택분 상위 2%의 예상 기준선은 10억 6,800만 원. 억 단위 미만 반올림을 적용하면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해당 주택은 올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 시세로는 15억 7천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보유자는 일반 공제금액 6억 원을 적용받아 기존대로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까지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각에선 종부세 기준이 높아지면서 종부세 대상에서 비켜간 매물로 수요가 몰려 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뜩이나 비싸진 서울 집값에 중저가 아파트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도봉과 노원, 강북 등 외곽 지역이 최근 1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라는 불명확한 기준 때문에 시장의 불안정성을 자극할 수 있고 풍선 효과로 중저가 주택의 수요가 집중되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지난주에도 0.15% 올라 1년 반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8주 연속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재건축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게 하려 한 정부의 규제 방안이 논란 끝에 백지화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어제 국토법안 소위를 열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서 실거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가운데 중요 규제가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국정농단과 다름없다며 날을 세웠고 이 법정에선 정 교수는 직접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민지숙 기자가 전합니다. 1년 4개월의 공방 끝에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교수가 우리 사회 공정과 신뢰, 법치주의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적 책무가 있음에도 위법한 수단을 동원해 학벌 대물림을 꾀했고 국민에게 좌절과 상실감을 느끼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짓과 불공정의 시간은 보내고 진실과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정에 선 정 교수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직접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PC를 옮긴 것이 죄가 되는 줄 알았다면 당시 이미 선임했던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당시 배우자인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준비단에서 너무나 많은 자료들을 한꺼번에 요청해 정신이 없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의 자산관리사였던 김경록 씨의 증거은닉 혐의는 얼마 전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중순 내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어제 유로 2020 결승전에서 결승전다운 접전 끝에 이탈리아가 잉글랜드를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렸죠. 그런데 방역은 무너지고 말았네요. 그야말로 광란의 도가니입니다. 열정의 나라 이탈리아답게 자국 축구대표팀이 53년 만에 유럽 축구선수권 정상에 오르자 나라 전체는 물론 호주까지 파티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쓴 사람은 보이질 않고 거리두기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427만 명이 코로나19를 앓아 누적 확진자 세계 10위인 이탈리아에선 요즘도 하루에 14,000명씩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데요.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저건 좀 위험한 행동 아닐까요? 이게 이탈리아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하루 2,000명씩 나오는 파키스탄에서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였는데요. 축제 준비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왁자지껄 함성과 함께 소 한 마리가 크레인에 매달려 옥상에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슬람권 최대 명절인 이드 알 아드하 축제에 쓸 소를 크레인으로 옮기는 걸 보려고 파키스탄 카라지 주민들이 모여든 겁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닥다닥부터 이 모습을 지켜보는데요. 힌두교 최대 축제 쿰브멜라 이후 인도 전역이 코로나 지옥으로 변한 것처럼 이번 희생자가 코로나 확산의 기폭제가 되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대책 없이 행동했다 뼈저리게 후회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순간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무모한 일을 벌였는데
이만하길 천만다행입니다. 차량 문을 열고 나온 남성이 다짜고짜 강으로 뛰어내립니다. 액션 영화의 촬영 장면이 아니고요. 지난 금요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아차팔라야강의 한 다리에서 교통체증에 짜증이 났던 남성이 벌인 실제 상황입니다. 높이가 있어 충격이 컸고 물살이 거세 애를 먹었다는데요. 구조대원들이 그를 찾는데도 몇 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무모한 행동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을 테니 앞으로는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겠죠.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더위의 기세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전국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대부분 폭염경보로 격상한 상태인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3도, 춘천과 대전이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습도를 머금은 찜통더위로 체감온도는 2,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밤 사이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어서 반낮으로 더위는 지속되겠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과 경북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밤 사이에 5에서 많게는 6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나타나겠습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서 운전하실 때는 차간 거리를 충분히 두고 운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은 국지적으로 내리는 소나기 특성상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소나기와 함께 순간적으로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돌풍이 불어드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시설물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은 27도까지 올라와 있고요. 전국의 아침 기온은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국이 33도 안팎으로 무더운 날이 지속되겠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는 날에는 가급적 실내에 머물고요.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겠고 지역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